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전산 세무 2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월 10일 제품을 미래에 판매하고 그랬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월 3일 받은 선수금 500만 원을 제외한 대금 중 5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자, 우리 이것도 줄을 바꿔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체 공급가액은 1억 원짜리고요. 1억 원, 세액이 1천만 원이 있고 거래처는 우리가 공급해서 미래에다가 공급을 한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세무 2급이니까 여러분들 유형 이런 것들은 다 이해되시죠? 01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매출 11번 제품을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1억 원입니다. 거래처는 미래. 미래 상사, 미래. 네. 자, 이렇게 거래처가 두 개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래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그쵸? 시험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미래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저도 지금 그냥 바로 미래만 치고 갔더니 미래 상사가 나와 버렸네요. 그쵸? 미래 쳐서 주식회사 미래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한 것 맞고 차변에 선수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음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5,50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1월 23일 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을 수리했대요. 그쵸?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불공을 예측할 수 있고, 대신에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있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불공이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개정 과목도 주어져 있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거래처는 여기 보시면 수리모터스입니다. 수리모터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맨 매출 전표에 ESC 23일. 우리는 불공 매입. 품목은 수리비.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74만 원에 7만 4천 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74만 원에 7만 4천 원. 거래처는 수리모터스.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 사유는 F2 눌러서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임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계는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해가 되실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7월 25일 날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25일 날 미국 매출 거래처인 W사에 제품 6,000달러를 직수출했습니다. 그렇죠? 수출 대금은 7월 30일에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7월 25일이니까 25일에 30일 날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00달러에 1,500원이니까 900만 원일까요? 그렇죠? 900만 원만큼을 직수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7월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7월 25일. 그럼 수출 16번 제품 공급가액은 900만 원. W사. 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1번이죠. 직접 수출. 그쵸? 영세는 3번, 직접 수출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 끝났나요? 빙고. 네.
자, 항상 오늘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날짜, 그다음에 우리 수출 신고일은 무조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날짜는 환율에 전혀 상관이 없고 대금 회수일은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미래죠. 그래서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안정전자의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어 주식회사 세무신용정보에게 채권 추심 수수료 88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채권 추심 수수료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수수료 비용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정전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무신용정보랑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8월 21일 월이 또 바뀌었네요. 08월 21일 날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57번. 네. 수수료 88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세무신용정보.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분계는 그냥 카드. 원재료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신용카드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니까 그래서 국민카드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계정 과목까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9월 20일 거래입니다. 9월 20일 원재료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종이 수취는 종이로 발급했을 땐 가산세 대상이지만 종이 수취하는 거, 상대방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자인 경우에 종이로 수취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2천만 원에 200만 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20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ESC 월이 또 바뀌었네요. 09월 20일 날 과세 매입입니다. 트럭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누구였죠? 강등, 주식회사 강등. 그리고 전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분계는 혼합.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는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 그런가요? 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2,200만 원입니다. 뭐 친절하게 미지급금 계정 사용하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입니다. 제조부에서 업무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산서를 수취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거래처는 여기에 보교문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서적을 구입한 거니까 우리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매입 매출 전표. 창은 조금 줄여 놓고요. 날짜는 04월 06일 날입니다. 6일 날 면세 매입이고요. 서적 공급가액 아까 15만 원이었나요? 네, 거래처는 보교 전자이고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도서 인쇄비 제조부서에서 쓸 거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하면 면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월 29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레어필드로부터 중고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공급 대가 5,500만 원을 매입을 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니까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뭘로 처리해요?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지금 여기에 공급 대가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지 되는 게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부가세가 50만 원만, 5천만 원이구나. 네.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입니다. 대신에 불공으로 처리를 하면 이 모두가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5,500만 원 모두가. 부가세 안 나와요, 불공은. 그쵸?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걸 정리를 하는 건 입력하실 때 실수하실까봐.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4월 29일 날 ESC 029일 날 그럼 우리는 54번 불공 매입입니다. 중고자동차. 자, 공급가액에 5,500 쓰시면 안 되고 5천만 원에 500. 거래처는 레어필드.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그쵸?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보시고 실수하신 분들이 다 여기로 5,500에 550을 쓰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실수들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월 6일로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신흥무역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렇죠? 네, 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 영세 매출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영세 매출. 매출 전표의 날짜는 5월 6일 날. 5월 06일 날 영세 매출. 그래서 제품.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5,500만 원. 거래처는 위에 보시면 신흥무역.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니까 3번 서류 번호는 생략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 500만 원은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움이 5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5월 20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뭐 하면서 수입. 네, 수입은 그냥 우리가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입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는 누구더라? 세관이더라.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세관하고의 거래이고요. 공급가액 4천만 원이고 세액이 400만 원이니까 우리는 이 세액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당연히 써주셔야 세액이 나오니까 대신에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5월 20일입니다. ESC 20일 날 수입. 수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4천만 원에 400. 거래처는 인천세관.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 분계는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 그러면 혼합의 부가세에 대해서만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수입은 무조건 세관과의 거래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0월 10일 날 거래입니다. 10월 10일 날 비사업자인 김계인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 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현금과세 매출이 되겠죠. 그렇죠? 10월 자, ESC 10월 10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출 22번입니다. 제품 11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지요. 김계인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월 21일이고요.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어요. 비품을 처분했어요. 그럼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니까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 유형은 과세, 공급가액 쓰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뭐 무조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부가세는 자동으로 10% 산출이 될 거고, 분계 무조건 혼합입니다. 지금은 비품이 나갔네요. 그쵸? 비품. 그래서 제품 매출을 삭제를 하시고 비품으로 취득원가로 반드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받아야 되는 돈은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차 차익이 생기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차변에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그냥 이게 무조건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 대금은 440만 원이라 했는데 우리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400만 원과 4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000만 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6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그쵸? 네.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야 하니까.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으로 가시고 화면은 조금 줄일게요. 줄여놓고 날짜는 4월 21일, 04월 21일 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과세 매출에 비품 매각했어요. 공급가액은 400에 40, 거래처는 중고나라.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 자, 그리고 이제 밑을 채워갈 건데 제품 매출이 아니고 비품을 매각했으니까 비품이 나가요. 그런데 비품 나갈 때 항상 무슨 가격으로 나간다? 취득가액으로 나간다.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620만 원만큼이 사라져야 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매각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440만 원을 차변에 보통예금 440만 원만큼을 수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항상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받아야 하겠고요.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왔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매각은 이게 기본적인 틀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지금은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공급 대가로 받아야 한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이고요. 날짜는 5월 7일. 제조부서 야유회를 위한 도시락. K푸드에서 구입했고요.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K푸드고 금액은 총 33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3만 원을. 그러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자, 매입 매출 적표에 날짜는 ESC 방향키 왼쪽 05월 07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57번입니다. 자, 품목은 뭐 도시락이라고 할까요? 공급가액은 33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고 거래처는 K푸드. 네. 그리고 신용카드사 FE 눌러서 우리 카드. 그 다음 분계는 그냥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분계를 그냥 카드로 결제했을 땐 그냥 카드로 처리하시면 자동으로 미지급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카드. 만약에 여기가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매입금 뭐 이런 거 나오면 고쳐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월 11일. 날짜는 5월 11일. 닌텐도사에 제품을 100만 엔을 직수출했어요. 100만 엔을 직수출했고 수출대금 중 40만 엔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나머지 60만 엔은 다음 달 말일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 환율은 100엔당 환율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엔화는
무조건 나누기 100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누기 100. 그래서 930원을 우리가 930원이 아닌 9.3원으로 계산해 주셔야지 돼요. 9.3원으로. 왜냐면 100엔당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금액 계산이 조금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만엔이고요. 100만엔 여기에 곱하기 9.3원. 그렇게 되니까 930만원만큼을 수출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40만엔은 또 9.3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49, 36, 4, 32 그러면 372만원인가요? 네, 372만원 만큼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잔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외상매출금은 자동 계산될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ESC 11일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 16번 수출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930만원 거래처는 닌텐도. 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몇 번이요? 1번. 직접 수출. 직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자,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였죠? 372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나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계정을 사용을 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영업부서에 임차료 77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면세 매입인가요? 자, ESC 5월 31일 날 53번 면세 매입. 그래서 리스료. 공급가액은 77만원. 거래처는 우리 거래처 어딘가요? 믿음캐피탈. 그리고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임차료로 처리하라 그랬고 임차료 몇 번대? 800번대. 800번대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7일이고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고 50%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액이 따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전체 공급 대가의 금액을 먼저 계산. 여기는 합계금액 5,797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5, 네, 50%니까 혹은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898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친절하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대로 이게 50% 왜냐면 보통예금이 50%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외상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쓰실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하여도 현금에다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전표에 가셔서 6월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6월 27일 날 과세 매입 기계장치 네, 총 금액은 5,270만 원. 네,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로보 그 다음에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구입했고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2,898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죠. 미지급금이 되겠군요. 미지급금이 2,898만 5천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이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월 5일이고요.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유형자산 매각거래입니다. 유형자산 매각거래. 자, 대금은 2월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신경 쓰셔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10,000원의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매각대금이고, 매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나가는 금액은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소멸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자, 날짜는 02월 05일 날입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우리 올라가서 보시면 매각 처분 팔았고 세금계산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매출 11번입니다. 비품을 매각했고요. 공급가액은 10,000원의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10,0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중고 환영.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무조건 혼합이고 대변에 비품이 나가요. 얼마짜리? 100만원. 그러면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99만 9천 원이 없어져야지 되고, 차변에 미수금이 얼마예요? 11,000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급대가 11,000원. 자, 그리고 났더니 9,000원이 남았네요. 그쵸? 남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9,000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항상 이게 고정 틀이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10일 날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정지 비용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정지 비용은 원가에 포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자체가 뭐예요? 불공. 사유는 뭐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신성건설인 것 같고요. 대금은 7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2월 10일입니다. ESC 10일. 우리 불공 매입 54번이 되겠고요. 정지비 공급가액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요. 네. 거래처는 우리 신성건설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 처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토지가 되겠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월 11일 보통예금 계좌에 33만 원 입금을 확인해 보니 김길려 씨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상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품. 그쵸? 왜요? 우리 제품이 기본으로 나오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무증빙으로 팔았다. 다시 바꾸면 우린 얘를 건별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건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 03월 11일 날. 자, 우리는 건별 매출 14번입니다. 14번 상품 33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김길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아니고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네. 지금은 시험장에서 거의 대부분 이거 제품 매출로 안 바꾸고 보통 예금만 쓰고 나오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누락되었다 그랬어요. 누락된 제조부서 저녁 회식 비용. 그러면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종이세금 계산서를 10월 30일에 발견했대요. 그래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할 거 그랬어요. 대금은 외상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미지급금이 되겠죠. 복리후생비니까. 자, 그러면 9월 30일로 가겠습니다. 09월 30일. 자, 그러면 우리 과세 매입인가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51번 회식비. 공급가액은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는 어디에요? 만나식당. 여기 보이시죠? 만나식당. 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패스 하셔야 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분계는 혼합이고, 자, 원재료가 아니라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끝나고 다 완료를 시킨 후에 다시 올라가서 이 거래에 대해서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간편집계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정 누락분. 자, 그러고 누르고 나면 확정신고 개시년월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확정신고의 개시는 10월 1일서부터죠. 그래서 10월 1일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누락분 이렇게 나와요. 단 지금 이번 회차 시험에서 11월로 입력하셔도 12월로 입력하셔도 모두 정답 처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만 넣어주시기만 하면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은 되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은 된 것 같아요. 인정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하실 때 확정신고 항상 개시 시작하는 연월 그렇게 해서 10월 1일입니다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모두 정답 됐어요. 11월도 12월도 모두 정답 처리는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행복가구에서 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목 책상을 구입했어요. 네,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네, 금액은 얼마예요? 150만원.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20일 우리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61번 현금 과세 매입. 그리고 뭐 책상 공급가액은 165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거래처는 행복가구. 자,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냥 현금 써주시면 되는데 원재료 대신에 반드시 비품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0일이고요. 톡톡 유통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의 공급 계약이 해제돼요. 계약의 해제. 그래서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한 제품이니까 판매한 제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세 매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과세 매출이었던 건데 이게 다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다시 발급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10월 10일 날 유형은 똑같이 과세 매출이에요. 제품 대신에 우리가 공급가액서부터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 거래처는 톡톡. 전자고요. 그냥 붕괴는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17일 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 그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불공이죠. 그렇죠? 네, 불공. 그래서 승용차 수리비를 지급했으니까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수리비. 수리비는 우리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부서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라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친절하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75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달려라 붕붕 여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자 오늘 날짜는 10월 17일 날 17일 날 불공. 그래서 자동차 공급가액은 75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붕붕.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불공사유는 3번. 불공사유. 여기서 불공사유 F2 눌러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거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 유지, 임차. 네. 그래서 자, 붕괴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 차량 유지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30%는 현금 지급하고 대금 중 30%는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품목은 원재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원재료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대금 중이에요. 대금 중. 그러면 여기서 대금이라는 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그러니까 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금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러니까 2,200만 원을 의미하는 거고 30%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30%는 66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월 30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과세 매입 원재료 2천만 원. 거래처는 으뜸. 전자고요. 붕괴는 혼합.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660.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월 13일 날 두일 무역의 제품을 5,300만 원 동일자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전액 다음 달 말, 그럼 붕괴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세로 우리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3일 날 우리는 영세 매출의 제품 5,300만 원, 거래처는 두일. 전자고요. 자,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3번이죠. 그래서 직접 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붕괴는 자동으로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원재료를 수입이라 그랬고요. 수입은 무조건 거래처가 세관입니다. 아시겠죠?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 자, 원재료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그랬어요. 원재료는 지금은 세관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물품 자체의 금액은 상대 수출업자랑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
세관하고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세관하고는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7일 그러면 수입 원재료, 자, 금액이 우리 300만 원에 30만 원, 부산 세관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부가세만 나오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7월 20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그러면 수입은 무조건 누구와의 거래? 세관과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수입이 나오면 무조건 뭐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물품 대금은 상대 업자한테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세액 350만 원만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날짜는 07월 20일이고요. 수입 55번 수입 우리 유형 선택하실 때 아래에 수입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3,5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산세관하고의 거래입니다. 부산세관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부가세밖에 안 나오죠.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입 거래를 입력을 해봤고요. 자, 8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승 승용차를 스타자동차에 처분했어요. 승용차를 처분했어요. 그렇죠? 뭐 2250cc 나왔다고 뭐 불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공은 매입 거래에서 생기는 거고 지금은 처분을 하게 됐고요. 처분가액은 여기 있는 공급가액. 세액이 처분가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인데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유형은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2,500만 원, 부가세 250.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이렇게 제품 매출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한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이름을 이제 뭘로 바꿔요?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 차량 운반구 나갈 때는 반드시 취득 원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 원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 소멸해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외상 미수금이라 그랬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공급 대가를 써주셔야 합니다. 공급 대가. 그러니까 둘을 합친 2,750만 원을 써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겼는지 플러스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일입니다. 8월 0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의 승용차 공급가액 2,500만 원. 거래처는 스타자동차 전자이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이렇게 제품 매출이라고 나오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고 2,5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 5천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209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 2천만 원이 소멸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미수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2,750만 원이어야 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만 원이 생겼죠. 마이너스가 생기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무조건 이게 하나의 틀이니까 이게 그대로가 그냥 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코스트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에어컨은 제조부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 그쵸? 자산,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보통 예금 계좌 이체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현금 과세 매입 330만 원 보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8월 30일 우리는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61번 에어컨. 공급가액은 330을 써주시면 부가세가 나누어지겠죠. 코스트 코리아. 그리고 분계는 혼합, 차별의 원재료 아니라 비품,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현금 영수증이라 그래서 무조건 현금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월 5일 날 미국 스토브사에 제품 5,000달러를 직수출했습니다. 수출 대금은 전에 9월 25일 받기로 하였다. 근데 이 9월 25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짜입니다. 왜? 오늘은 9월 5일이기 때문에 오늘 회계 처리하는 건데 미래의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9월 5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600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600만 원만큼을 우리가 수출을 했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5일 ESC 방향키 왼쪽 09월 05일 날 우리는 수출입니다. 16번 제품 600만 원. 거래처는 스토브사. 그리고 영세율9분 직수출은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영세율9분 수출 번호는 생략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서울모터스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차량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공이 되겠죠.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처리한다?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영업부서가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그렇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되었을까요? 네, 서울모터스 100만원에 10만원. 자, 그러면 09월 10일 날 우리는 54번 불공 수리비 100만원에 10만원 서울모터스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 사유는 FE 눌러보시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원재료 아니라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10월 27일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영업부는 회식을 하고 영업부 회식 우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하나카드로 나와 있고 금액은 카드니까 공급 대가를 쓰셔야겠죠. 2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맹점명은 맛집입니다. 맛집. 자, 매입 매출 전표 열어두시고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카드 과세 매입에 회식비 공급가액은 2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맛집.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E 눌러서 하나카드.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811번 복리후생비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카드로 분계를 하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31일 업무용 승용차를 아주캐피탈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어요. 자, 리스를 하게 되면 지금은 친절하게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연스럽게 리스는 무조건 임차료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우리 무조건 뭐예요? 면세 150만 원. 네,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 날 면세 매입 리스료 해서 150만 원. 거래처는 아주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임차료 공장에서 쓸 거니까 5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자, 우리 11월 30일이고요. 오성기계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로봇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대요. 오늘 기계장치를 인도받았고, 시험 가동 완료하고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 원에 세액이 1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약금이 10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네. 계약금은 11월 1일 날 보통예금에서 이체. 여기서 보통예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보통예금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음 우리가 보통예금이 아니라 뭘로 처리되어 있다? 선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선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당연히 미리 지급했으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 매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과세 매입. 자, 날짜는 11월 30일. 과세 매입 기계장치 공가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오성기계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선급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나요? 네, 잔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월이 이제 12월로 다시 또 바뀌었고요. 12월로. 자, 세계로 상사의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그랬어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세인데, 여기 보시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3,500만 원 체크해 주시고, 거래처는 세계로 상사. 네. 자, 그러면 12월 01일 날 영세 매출이 되겠죠. 제품 공급가액은 3,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계로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네, 위에서 처리하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받으러 오면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800만 원에 12월 8일 날 제품 8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금은 대한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한국기업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을 더 이상 안 갚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 대한상사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2월 08일 날 과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8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한국기업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300만 원인데 다시 올라가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대한상사로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가 달라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비사업자에게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판매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출로 보시면 되겠고 거래 금액은 77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문제상에서는 거래처 정보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소득공제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따로 안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07월 12일 날 현금과세 매출 22번 제품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77만 원 써주시면 자동으로 나눠질 거고 거래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름자동차로부터 승용차 7인승 2050cc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업무용 승용차 2050cc라 그랬고요. 그럼 1000cc를 초과하는 그랬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우리는 과세 유형이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회사는 미래테크고 거래처는 아름자동차로 해주시면 되겠고 5천만 원에 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또 하나 7월 10일에 3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응 결제 시에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되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일 날 08월 01일 날 불공입니다. 불공. 그래서 승용차 공급가액은 5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름자동차. 자,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불공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네,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생기겠죠.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이 3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8월 2일 날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럼 무조건 과세 매출이 되겠죠. 50만 원은 현금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 되었을까요? 네, 거래처는 이렇게 정성전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가구 세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오늘은 02일 날 과세 매출했어요. 제품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 거래처는 정성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차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8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하여 리스료는 임차료로 분류됩니다. 아시겠죠? 세금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
제품 생산에 이용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자계산서 면세죠, 면세. 그쵸? 그래서 리스료는 145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임차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8월 31일 날 면세 매입에 해당하겠죠. 그쵸? 면세 매입 53번 리스료. 그래서 공급가액은 145만 원. 거래처는 보니까 삼정캐피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삼정캐피탈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임차료. 그런데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거니까 500번대.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이번에는 영업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안양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요. 그러면 우리는 안양 도시락의 금액은 총 27만 5천 원.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메인 매출전표 09월 08일 날 현금 과세 매입 61번이 되겠죠. 도시락. 공급가액은 우리 27만 5천 원. 그래서 27만 5천 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안양 도시락. 그리고 분계는 그냥 현금. 대신에 영업부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월 6일 날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광고 선전비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그쵸? 부채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방방곡곡이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01월 06일 날 과세 매입 광고물 네,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160만 원. 160만 원. 거래처는 방방곡곡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우리 원재료 아니고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무조건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월 2일 날 정성상회에 제품을 공급했어요.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면 돼요? 선수금. 그쵸? 네, 선수금. 그 다음에 정성상회가 배서양도 받은 한일 무역 발행 약속어음 6천만 원. 중요한 건 한일 무역 발행 약속어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한일 무역을 선택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받으러옴 등록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억 원이고요. 거래처는 정성상회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일 날 02월 2일 날 과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1억 원. 거래처는 정성상회 그리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가서 선수금이 얼마 있었죠?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음이 6천만 원. 그런데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한일무역.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월 18일 날 대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영세 매입 대금은 현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까 뭐로 처리하면 돼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04월 18일 날 우리는 영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만 원, 거래처는 대한.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재료, 외상 매입금 나오고 끝났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 승용차 2000cc라고 했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해요? 불공. 그쵸? 네. 대금 중 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한 거죠. 6월 5일 날 2,100만 원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6월 05일 날. 6월 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2,1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달러. 전자에 해당하고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개별 소비세에 따른 자동차 구입.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3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싱가포르 소재하는 랜드로버의 제품 3만 달러를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 와, 네. 처음 나왔어요. 우리 계속 수출을 1번, 영세는 3번 이렇게 외웠었는데 영세율 구분 코드를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코드 번호가 좀 틀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는 6월 20일이에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자, 오늘 날짜는 6월 20일이고 그러면 7월 15일 날에 환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여기 있는 거는 미래의 날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환율은 지금 6월 20일 1,200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3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일단 전체 금액은 3,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3,600만 원만큼을 일단 1차로 계산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18,000달러 네. 곱하기 1,200원을 해주시게 되면 2,160만 원인가요? 네. 2,160만 원만큼을 오늘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예금 이만큼은 보통 예금이 되겠고 나머지 잔액은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외상 매출금으로. 자, 그럼 입력을 하실 때 자, 이제 볼게요.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수출이니까 일단 16번 수출 그래서 제품을 수출을 했고요. 총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3,600만 원.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랜드로버. 여기서 이제 영세율 구분으로 가시는데 제가 수출은 항상 1번, 영세는 3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외웠었는데 중개무역 방식은 영세율 코드 번호가 2번입니다. 그래서 중개무역 2번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전산세무 2급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율 구분 코드를 제가 세무 1급에서는 구분 코드를 무조건 암기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 2급에서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2,160만 원이었나요? 아까? 네. 2,160만 원.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44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다. 이게 처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 1번, 영세 3번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4일 날로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를 33만 원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 나와 있어도 신용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서 메인 매출전표에 얘도 조금 줄이고, 자, 메인 매출전표에 보시면 날짜는 01월 04일 날, 그럼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카드과세 매입, 그리고 우리는 수선비 총 금액은 33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눠질 거고요. 거래처는 거래처 확인해야겠구나. 여기 보시면 가맹점은 시설 수리 전문 여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카드는 국민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다시 가셔서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시설 수리 전문 여기야.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서 국민카드,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거고, 우리 문제에서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수선비이기 때문에 520번 수선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3일 날 생산 공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기, 네, 기계장치라고 친절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세관을 통하여 뭐 했다? 수입하였다. 네, 수입하였다. 그래서 여기도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는 그러면 수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되겠죠. 부가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가세 관련 회계 처리만 입력하시오. 그래서 일단 금액은 4,240만 원. 되시죠? 4,24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날짜가 2월 03일, 02월 03일 날이 되겠고, 수입입니다. 수입, 그리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4,240만 원. 거래처는 누구예요? 인천세관. 수입은 무조건 세관하고의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환을 주문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계산서. 계산서는 우리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니까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계정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불공이다 이런 거 안 쓰셔야지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처는 여기 풍성화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2월 15일 날 우리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화환 공급가액은 10만 원. 거래처는 풍성화원. 그다음에 전자이고요. 그다음에 대금 결제는 어떻게 했죠? 여기 보니까 외상 미수라고 있죠. 그렇죠? 외상 미수라고 있으니까 분계는 3번 혼합. 그러면 차변에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면세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월 18일 화물 트럭에 대해서 이배달 씨에게 매각했대요. 이배달 씨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은 2월 15일 선수금 180만 원을 받았고요. 그렇죠? 잔액은 2월 18일에 15일에 선수금 180만 원 받았고 2월 18일에 보통 예금 계좌로 오늘 입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월 18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1,05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1,050만 원에 이해가 되셨죠? 네, 1,050만 원에 매각을 했고 부가세는
105만 원입니다. 105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매출 전표에 2월 18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입니다. 트럭을 매각했고요. 1,050만 원에. 그래서 부가세 105만 원이고 거래처는 이배달.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고. 자, 우리는 대변에 우리는 차량 운반구가 나가야겠죠. 얼마짜리? 취득가액 1,8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나갔으니까 차변에 209 감가상각액 600만 원이 없어져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2월 15일 날 우리는 선수금 받아놓은 게 18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이 보통예금 금액이 틀린 거예요. 보통예금 금액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1,155만 원을 받으셔야지 돼요. 1,15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80만 원을 빼게 되면 우리는 975만 원만큼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유형자산 매각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공급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대가를 받는데 선수금이 있었으니까 선수금을 뺀 나머지 975만 원. 여기까지 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는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7일 날 당사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양주산업의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3월 7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 동시에 해당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개정 과목은 건물로 계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어음을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약속어음을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셔야죠. 왜냐면 건물이니까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문제는 조금 쉽게 풀어질 거다. 1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월 7일 날 03월 07일 날 과세 매입에 해당하겠고요. 과세 매입 인테리어 공사 그래서 총 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원과 보안 시스템 1,0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양주산업.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 분계는 무조건 혼합. 차변에 건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건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금은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까지를 한번 풀어봤습니다.